네, 그럼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기초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이번 달 강의에는 지금 이렇게 전화랑 요번화가 이어지는 강의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초적인 동작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개념, 필요성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펀치할 때는 언제 쓰는지 그런 팁들도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말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길어져가지고 2강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럼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기초적인 거에 얘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의 기초가 뭐냐면 결국엔 기본 자세잖아요. 솔직히 저도 스파링 하거나 샌드백 칠 때 이거 잘 안 지켜요. 이제 저도 약간 제가 편한 대로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짬밥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처음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11자, 이렇게 저희가 11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가드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글러브 있고, 나중에 뭐 스파링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드 잘 되어 있는 선수들 보면 막막해요. 상대방 보면 공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쳐도 가드에 걸리고 이거 쳐도 가드에 걸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나는 내는 순간에 주먹이 내려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칠 때 항상 여기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두 동작이 나오거나 치다 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놀죠. 왜 그러냐면 이 높이에서 펀치를 세게 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본인들이. 근데 난 세게 치고 싶거든요. 근데 관장님들 항상 얘기하시죠. 제발 힘을 빼고 세게 쳐라. 저번에 펀치 할 때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상한 얘기죠. 힘을 빼고 세게 쳐라. 근데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내려서 어깨나 이런 힘을 이용해서 펀치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드가 내려가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펀치를 치고 가드로 바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바로 돌아오면 가드가 된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내려가는 상태도 치면 여긴 가드가 되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 항상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11자 이 자세를 되게 강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이 느낌이 솔직히 어려워요. 처음에 이 되게 어색하고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자세가 몸에 익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연습 방법 팁을 드리자면, 기본 자세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앞으로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턱에다 이게 손을 갖다 댄 상태에서 내 눈썹 옆에 여기 관자놀이 있죠. 이렇게 손을 펴서 관자놀이 대고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팔꿈치 모였죠.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주먹을 치면 이 턱이에요. 여기 가드. 그럼 글러브가 있다면 이만큼이 다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 느낌을 그냥 몸에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가드들, 이 팔꿈치로 이 겨드랑이를 조이는 느낌, 그리고 이 가드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손이 있게 하는 그 느낌을 잡는데 상당히 좋은 훈련이거든요. 이게 되시면 다음부터 펀치 여기서 주먹 지금 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턱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펀치 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가드 뭐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돼 있는 상태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냥 이루고 있어도 내는 순간 잘 보시면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루고 있는데도 내 사거리나 상대 펀치가 들어오는 사거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되게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펀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세계적인 선수들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이러고 내리고 있다가 올라가요. 물론 앞에가 이제 조금 더 뭐 앞손은 뒤에 배우겠지만 좀 견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각도가 바뀔 수 있는데, 오른손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 근육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팔뚝이랑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쪼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도 바로 내가 펀치를 받거나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 기본 자세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냥 평소 자세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하고 그냥 그 평소 자세만 따라 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습관 여기 붙이고 이 가드 높이에 손이 올라가 있는 습관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안 되시면 요거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방금 이제 요 자세, 저희 이제 기본 자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고 가드를 올리고 있는 거 연습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는 이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냥 팁적으로. 제가 지금 이번 강의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2강, 그러니까 1강부터 2강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기초의 중요성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운동 방법도 같이 설명이 된다고 제목엔 되어 있지만
기초 운동 방법은 그냥 여러분이 계속 배우신 거, 기초 운동 방법이에요. 지금 방금 거기에 팁을 하나 어드바이스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제 상체 동작, 그다음에 펀치, 펀치는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이 또 되게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기초, 가장 기초, 복싱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스텝이죠, 스텝. 제가 지금 52강에 걸쳐서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복싱은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다. 상대도 계속 움직이고 나도 계속 움직이면서 서로 싸워야 되는 운동이에요. 체육관에 가시면 진짜 뛰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운동의 한 라운드, 내 단계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것까지 연습을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거죠. 구분해서 라운드를 나눠서 내가 제자리에서 내 펀치 같은 거 균형감 연습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움직이면서 적용을 한다면 너무나도 모범적인 운동 라운드 이 진행 과정인데, 대부분은 그냥 하시죠. 그리고 이제 샌드백에 가셔도 그냥 합니다. 스파링 해보신 분들 있다면 알겠지만 그 상황이 오나요? 그 상황이 오죠. 내가 맞을 때 제가 맞을 때 제자리에 서서 맞죠. 상대가 그거랑 똑같이 이제 제자리에 서서 때리죠. 근데 알고 보면요, 그때도 상대는 잠깐 뒤로 해서, 왜냐면 펀치를 내다 보면 내가 점점 앞으로 가지기 때문에 펀치 간격이 안 나와서 거리 조절을 하면서 때립니다. 그 와중에도 제자리에서만 때리는 펀치 없어요. 제자리에서 하는 것만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가서 복싱한다라고 해서 스파링 같은 거 해보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그 움직이는 거의 가장 기본 스텝이죠, 스텝. 그럼 또 그 스텝의 가장 기본 뭘까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막 타이틀 매치 같은 거 할 때 흥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막 이제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영상도 보여주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디스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연습하는 장면이 이렇게 쫙 멋있게 뮤직비디오처럼 편집해서 나올 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로드웍이랑 줄넘기예요. 복싱의 너무 대표적인 운동이라서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줄넘기 정도는 거기서 빼도 되거든요. 더 멋있는 장면 찍을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줄넘기 계속 들어갈까요? 그 선수들은 맨날 해요, 줄넘기.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라운드 수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 줄넘기를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이 발목이라든지 이런 종아리 이런 데 부분에 탄력이랑 근력들이 있어야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본 스텝, 이거 할 때 리듬감 있게 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앞뒤 스텝이라든지 원투 칠 때 쑥 들어가는 그 스텝, 치고 빠지는 스텝, 그리고 이제 이렇게 턴을 한다든지 할 때 무게 중심 그 탄력, 이런 것들의 가장 시작점이 줄넘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줄넘기 되게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운동의 중요성에서 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기초 운동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이거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훈련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그 전에 새로운 거, 뭔가 있어 보이는 걸 배우기 전에 이런 거 기본 줄넘기 같은 거를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줄넘기 이제 저희가 좀 강의를 할 건데, 줄넘기든 스텝이든 할 때 제가 좀 전에 아까 리듬감 말씀드렸잖아요. 복싱은 리듬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콤비네이션 같은 거 이제 배에다 잽 스트레이트 내는 거 할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밍 바꾸고 리듬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넘기 같은 거 할 때도 여기 기본 스텝을 밟으시고 섀도우를 하실 때도 자기만의 일단 리듬을 한번 느껴보세요. 리듬감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 약간 힌트를 드리는 게, 줄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줄넘기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줄넘기를 하더라도 이 돌리는 그 박자를 한번 지금 체육관에 다 노래 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베이스 비트 쿵쿵쿵쿵 하는 비트라도 맞춰보세요. 리듬감 없으신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내가 리듬감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쿵쿵쿵쿵 하는 거를 쿵쿵쿵쿵 바꾸면 리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펀치 때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럴 때도 이 타이밍이랑 이런 거 바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연습하시고 줄넘기 하실 때도 조금 리듬감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좀 말로 하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저번 강의부터 하면 거의 20분이네요. 20분간 거의 말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냥 기초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기초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울 때 왜 다시 기초로 한번 가다듬고 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이제 강의 진도가 진행이 될 거고 다음에 이제 로드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그건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다음에 이제 펀치 나갈 때는 똑같은 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은 비슷할지언정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얘기는 초급, 중급을 넘어서는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많으시거나 지금은 그 실력이 안 돼도 연습해서 나중에 좀 고수로 가는 길에 제가 많은 조언을 드릴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강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